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방, 집에서 촬영하는 방과 그다음 제 방도 좀 구경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 관리잖아요. 시설 관리니까 시설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 제가 촬영하는 장비가 핸드폰이었는데, 어떤 장비를 샀냐면 이런 장비를 산 거예요. 83만원짜리가 요새 핫하다는 장비가,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요즘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또 인생의 스승을 만났죠. 스승이니까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은 거 아니고 저보다 잘 알아. 저보다 잘 알고 똑똑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는데, 목표 없습니까? 있잖아요. 생각이 목표지. 생각이 목표인데 참 그대로 잘 안 돼요. 안 돼. 생각대로 안 돼. 생각이 목표인데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뭐의 문제냐? 또 생각의 문제지. 생각의. 예? 생각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해병대 이렇게 써진 옷 입었습니다. 이거 해병대 옷도 아니에요. 이거 기성 일반 사람들이 이거 찍어서 만든 겁니다. 남대문 시장 가서 엊그제 사왔어요. 입고 싶어서 입었냐고, 하나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가 사왔는데 이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하고 제 이드라 방송도 보고, 저를 알고 저하고 통화하신 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팔짱 왜 꼈냐고요? 배가 나와서 배가 싹 들어갔었습니다. 32까지 줄었었는데, 한 작년에 코로나 막 오고 등등등등 하면서 관리 실패로 배가 쭉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옷도 새로 구입하고 한 것이, 걸으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정신이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40년 전에 군에 있을 때 오래 걸었던 경험이나 기억도 있어가지고 군복 종류를 좀 구입하고 총도 좀 사고, 이렇게 하면 좀 군인 정신 같은 게 자세가 좀 들어서 오래 걷거나 아니면 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군복을 많이 구입했어요. 군복 닮은 거, 군복 없더라고. 무슨 군에서 빼온 게 요즘은 거의 없어요. 다 가짜야, 다 가짜. 거의 다 가짜예요. 90%가 가짜인 것 같았어요. 다 그냥 만드는데, 옷 만드는 데서 만들어서 온대요. 제가 인생은 객관적으로 했더니, 책대로 살 수가 없어. 자기 주관대로 이리 살았다 저리 살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저희 집을 구경시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자랑 하려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방은 제 아들이 쓰던 방입니다. 아들이 쓰던 방인데 여자 이런 명품, 우리는 남자 눈에는 이게 다 가방입니다. 이게 2, 3만 원짜리 가방처럼 보이는데, 여자 눈에는 이게 수백만 원짜리예요. 수백만 원짜리. 이게 아들이 쓰던 방인데 제 집사람하고 공동 공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부방 크지도 않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뮤지엄 같지 않습니까? 뮤지엄 같은데 요 등들을 봐야지. 등들을. 이게 전기기사집이라. 전기기사집. 그 다음 여기가 제 방인데요. 근데 참고적으로 한번 제 방을 보면서 소개해 드릴게. 이게 보이잖아요. 제주대학교 권역뇌심혈관 질환센터에서 보이죠. 약이 이렇게 약을 먹어야 삽니다. 이렇게 먹어야 살아요. 그 다음 교육자료. 제가 2018년 3월 26일 날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겨우겨우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근데 이제 평생 이렇게 약을 먹고 병원을 즐겨서 다녀야 돼. 그러니까 말은 건강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지금 쓰는 이 방은 제 혼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3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 30만 원짜리 프로젝터를 저 벽에다가 쏘아가지고 잠잘 때 되면 봅니다. 그 다음 여기 침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게 있잖아요. 제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로 꺼버리고 하면 깜깜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리모컨으로 이걸 켭니다. 이놈이 프로젝터를 쏘아줍니다. 프로젝터를 딱 쏘아줘요. 그러면 저는 그 유튜브 지금 새벽 4시 30분인데 해서 유튜브를 봅니다.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깨끗하게 잘 나와요. 이게 30만 원짜리 TV입니다. 30만 원짜리인데 거의 90인치, 120인치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 방에서는 거리상 90인치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90인치가 그냥 누워서 보는데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3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짜리.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총도 두 자루씩 있고, 여기 보니까 뭐 탄창도 있잖아요. 탄창도. 뭐 어떤 놈이 딱 들어왔다면 그냥 한 방 쏘아가지고 잡을 수 있는데, 취미 활동을 위한 겁니다. 취미 활동. 온 게 다 있어요. 온 게. 여기 뭐 타켓트, 소품 타켓트도 있고. 근데 제 스승님이 자꾸 총 쏘지 말래. 그래서 총은 제가 취미 활동만 하고 이제 영상에는 안 올릴 거예요. 오늘도 뭐 어떤 현장에 있는 기사님들이 증설공사도 있다 하고 뭐 어떠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모르면 한마디라도 듣는 게 도움되죠. 도움되고. 왜냐면 너무 갑갑하니까, 아예 그 경험 없거나 뭐 하면 갑갑하죠. 갑갑하니까,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진짜 갑갑하더라고. 모르니까. 그래서 막 도면 들고, 처음에 전기기사 금방 땄을 때는 도면 들고 막 옆에 호텔에 그 선배 찾아서 다니고 했는데, 몰라, 도면 볼 줄도 모르고 도면 들고 가면은 뭐 압니까? 도면 들고 가면 알아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 근데 다 그 사람이 도사인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양 선생이 저거 도사다 생각하면 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도사가 아니거든요.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거 아니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사시험에서 보든 공부를 해서 봤던 이론적인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뭐 일어서 영어를 했다, 영어 단어 막 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합니까? 많이 까먹잖아요. 마찬가지 전기기사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험 볼 때 답을 맞췄던 거는 자격증 받으면서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필요해서 뭐 좀 공식 하나 외워뒀어. 오늘 뭐 써먹을 거 있어서 현장에서 찾았어. 며칠 후면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뇌에 기억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뇌에 그냥 쓰레기를 잔뜩 담아놓는 거죠. 오만 기억을 그것만 하겠습니까? 온 살면서 기억을 다 담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뇌에 그냥 계속 모든 것을 뇌에 다 거기 집어넣으면 뇌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직무구시 부분, 안전관리 규정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하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이드라 TV에 가면 그 다 양식이 한글 양식해서 PDF 한글 양식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 받아 가시면 돼요. 다운 받아 가시면 되는데, 메일로 달라 했을 때는 제가 막 자료 준비하고 메일 찾고 보내주고 하면 열정페이를 제가 요구합니다. 저도 커피 한잔 먹고 그거 하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5,000원 이내에 후원하십시오 해서 해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지 말라 이거지.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카메라 바꿨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83만 원짜리입니다. 뭐 이런 방송 안 하면 이 카메라를 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카페 사장님께서 또 제 스승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 질렀지. 근데 새로운 게 있으면 비싸서 안 사는 거 하고, 비싸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직접 사서 써보는 거 하고,
써본 놈이 더 잘 알겠어요. 써보지도 않고 비싸 하면서 그거 말에 필요 없어 하는 놈이 더 잘 알겠어요. 사서 그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해봐야지. 카메라 같으면 여기 말고 몇 대 더 있어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래요. 그럼 이 카메라면 만능이냐 다 되냐? 지금 이제 오늘 첫 방송으로 지금 찍어보는 거니까 만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기 우리 시설 관리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사고 났던 부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만 얘기할게요. 현장에서 정부 제주청사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몇 년 전 일이냐면 공소시효 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10년 전 일이면 공소시효 되겠죠. 근데 20년 전 일이죠. 20년 전 일이니까 공소시효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공무원들 보면 뭐 자기 예산 있잖아요. 뭐 전기직 공무원, 직기계직 공무원, 뭐 시설관리직 공무원 해가지고 와서 막 이래저래 실적을 한다고 냉온수기에 인버터를 달더라고. 인버터를 달았어. 모터 인버터를 딱 달았어. 그러면 뭐 거기에 무슨 냉온수기에 보면 냉각탑으로 올라갔다 왔다 하는 펌프가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뭐 대류 펌프도 있고 순환 펌프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급수 펌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펌프가 있는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도 오래 안 하다 보면 그게 무슨 펌프인지 다 까먹어. 냉각탑, 냉온수기에서 냉각탑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펌프가 냉온수기가 냉각탑 다 있어야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냉각탑이 있어야 돼. 냉방 운전을 할 때는 냉각탑이 있어야 됩니다. 난방 운전을 할 때는 냉각탑이 필요 없더라고. 그거에 전기를 아껴보겠다고 30kW짜리인지 하여간 인버터를 설치를 했어요. 인버터 사오더라고. 그때 한 2천만 원 주고 사왔어요. 2천만 원이 지금 돈이 아니고 20년 전에 2천만 원. 그걸 질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선이랑 다 그 케이블이랑 제가 연결을 해준 적이 있는데 사왔으면 전기공사업체에 몇백만 원 줘가지고 그 케이블 깔고 하지. 또 그건 비싸다고 또 용역에 맡기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갑질을 해야 되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 커피 한 잔 놔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잘 보이려고 할 수 없이 해달라니까 할 줄 뭐 모르진 않으니까 추악하게 갖고 그 배선을 했죠. 돌렸는데 안 돼. 인버터라는 거는 속도 제어, 주파수 제어, 전압 제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운전을 하면 100% 운전을 해서 제 속도로 운전을 했을 때는 펌핑 해가지고 냉각탑에 물을 쫙쫙 보내주는데 80% 운전을 해버리니까 전기 20% 아끼려고 약간 아끼려고 거기서 그래서 실적 내서 잘 냈다고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해버렸더니만 냉각탑에 물 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냉각을 시키는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효율이 나빠져 버리니까 냉온수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온수기가 서불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이놈의 인버터는 80% 90%라도 운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왜 서는지 몰랐어. 냉동기가 계속 몇 번 서더라고. 그래 나중에 원인 찾아보니까 이런 게 인버터 문제예요. 인버터를 괜히 달았 거예요. 2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2천만 원에도 전기공사 뭐 자재까지 막 하다 보니까 좀 더 됐죠. 근데 공사업체를 직접 썼으면 돈 많이 날라갔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돈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헛돈 날리는 게 뭐 장비에 뭘 달았다고 막 좋아지는 게 아니고 헛돈 날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전기 전공하잖아요. 우리가 전기 뭐 한다. 지금 또 기계 안전관리자 나왔어. 통신 안전관리자도 또 한대. 미친 짓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통신 안전관리자 뭐 하면 뭐 무슨 아파트까지 와가지고 랜까지 들어가고 뭐 오만 거 다 들어가요. 안전관리자 들어오면 뭐 무슨 유지관리자 만들면 그 사람들 와서 뭐 현장에서 뭐 될 것 같아요. 이 법은 없어져야 돼. 진짜예요. 기계 유지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체들만 논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유지관리자 자격증 이제 올해 안에 한 고급까지 된다니까 갱신해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기계유지관리자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제가 계속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구독 딱 눌러놓고 듣고 있어요. 근데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한번 갱신해 보려고, 갱신. 고급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35년 경력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전기도 마찬가지. 오늘 전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무슨 뭐 직무고시 점검이다, 뭐 점검이다 막 해서 하는데, 이 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현장 이렇게 둘러는 보시라. 그렇지만은 막 손대지 말라 이거지. 손대지 말라. 괜히 잘 내려가는 거 점검한다고 내려서 손 대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 점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유관 점검을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한 36년 그 전기기사 경험하면서 뭐 터진 게 한두 번 아니야. 내 자의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터진 것도 있고, 제 직원들이 잘못해서 터진 것도 있고, 스스로 터진 것도 있고, 그 다음 전기공사 업체들이 와서 공사하면서 똑바로 안 해서 간 거 있어요. 어떤 거? 이거 안 조이는 거야. 꽉꽉 잘 조여놔야 되는데, 한 번은 변전실에 저압축 케이블 뒤에 배전반 문 열었어요. 케이블이 쫙 가잖아요. 다 간선이. 그러니까 전력 간선이죠. 우리 군에서 보면 전력 간선이 쭉 가는데, 이야, 케이블이 손가락 2마디 정도 쭉 큰 케이블이 한 20cm가 녹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기는 가. 근데 이제 거기에 뭐 단자랑 이거랑 보니까 뭐 벌겋게 다 해가지고 줄줄 녹고 있어요. 열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면 97년도예요. 97년도니까 뭐 지금 적외선 온도계 건복은 현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나는 공장에서 점검하던 버릇밖에, 그때 하던 건 케이블을 전부 손잡아 보면서 온도계도 없었어. 그러면서 그냥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관 점검, 눈으로만 보는 건데 타고 있었어요. 야, 발견했잖아요. 즉, 점검을, 유관 점검이라도 배전반 문을 열어서 봤으니까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스바 있잖아요. 부스바. 이제 저압에서 이제 부스바가 동판 부스바가 쭉 가잖아요. 거기 보니까 또 벌겋게 막 그 부스바에 그 이제 비닐이 녹고 이제 동판색이 변하고 있더라고. 그 전기 내렸죠. 고압부터 정전 시켜가지고. 그때 들어갈 때는요, 무슨 방전시키고 그런 지식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충전된 게 없었어요. 조합측이라서 그런지 뭐가 그래서 몰랐는지 하여간 배전반 안에 들어가서 그거 조이러 들어갔죠. 렌치 갖고 가서 조여. 그러면 저는 무서움이 없었느냐, 뭘 좀 알았느냐? 아니죠. 전기기사가 밑에 직원들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저니까 밑직원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내 먼저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자 해서 제가 가서 이상 없는 거 보면 들어오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유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유관 점검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필요할 때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도 이거저거 문제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점검하러 안 다녀요. 그냥 그거 생각이, 이것도 계속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시설 관리라는 게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희한지게 매일 생겨. 그리고 다음 한 달치 할 게 생겨버려. 할 게. 그렇게 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저 건물에 조용한 것 같은데, 보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되지게 많은 거야. 거기에서 엄청나게 발발발발 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상 법적으로 점검하세요. 기계유지관리자는 점검하세요. 성능 점검하세요.
현장에서는 그 할 시간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해도 백해무익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문제되는 것보다 하다가 건드려서 문제되는 게 더 크지, 거기서 하나 발견해가지고 살짝 고쳐서 이익되는 것보다 문제되는 게 더 커요. 그게 제가 경험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은 그냥 막 점검 만들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점검, 그런 건 괜찮더라고. 소방점검이라든가 전기점검, 그 다음에 보일러, 전기점검 다 있잖아요. 검사 대상 기기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기계 유지 관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아예 신경도 못 쓰니까 와서 점검해 주는 거 정도, 그 법 정도는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유지관리자를 현장에 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유지관리자 뒀다고 지금 유지관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 잘합니까? 자격증 걸어놓고 엉뚱한 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 자격증 없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막 그냥 용역회사 본사 같은 데서 막 몰래 걸려놓고 그냥 지금 신고한 데 많아요. 그러니까 통신유지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존재하지도 않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완전히 이건 악법을 만들어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나서. 그러니까 빨리 그건 사라져야 돼요. 지금 전부 데모 아마 날 것 같더라고. 왜냐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통신 부분은 진짜 필요 없어요. 왜? 유지관리자가 있어도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 성능 점검 해준대. 안 해도 지금 잘 돌아가요. 왜? 각각 전문업체에서 관리 다 하고 문제 있으면 전문업체 불러야 돼. 유지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지관리자가 와서 그걸 만질 수 있는 게 없어.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왜? 똥보다도 더 구린내가 나니까 나는 그 부분은 언급을 못해요. 똥보다도 더 구린내가 나. 완전히 악법을 만들어놔서 어떤 국회의원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만들어놨는지.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이거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어놨더라고. 저한테 욕할 분도 없을 거예요. 왜? 지들이 모르거든. 지들이 몰라. 모르는 놈들이 막 이제 특급을 넣고 모아놓고, 이야, 웃기더라고. 교환기 점검. 교환기 점검됩니까, 그게? 전문업체, 지금 LG 교환기, SK, LG, KT 교환기들을 막 놓고 있는데, 그걸 무슨 유지관리자가 점검을 한다고? 네트워크 점검을 한다고? 이야, 참나. 어이가 없어. 위성방송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인터폰이니 뭐니.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 전화 MDF로 선번장이나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희한진 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점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잘 모르면,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점검도 하시려고 하고, 서식도 갖추려고 하는데, 사실은 서식, 일지라는가 이런 그거, 법적으로 무슨 문제되는 거 없어요. 법적으로 이리 해라 저리 하는 거 없다고. 본인들이 업무일지 적어 주시는 거는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일지를 내가 해가지고 자기 양식대로, 어떤 지정된 양식이 없어. 자기 양식대로 점검하고 일지 쓰고, 내가 이리 체크를 하고 싶어. 내가 한 달 하면서 이상 없다라고 몇 군데라도 포인트 잡아서 설비 포괄적으로 해도 됩니다. 포괄적으로 EPS 점검, EPS에 차단기 일일이 다 써서 점검하는 그거, 전련저항 체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상 없어. EPS 어느 분전반 이상 없음, 유관 점검 이상 없음, 이렇게 체킹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가서 봤는데 자기가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발견됐을 수도 있고, 신고 들어와서 ELB 하나 갈았잖아요. 그 ELB 고장으로 하나 교체, 그때 점검한 걸로 치고 점검해서 교체했다라고 내 실적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록 하나 딱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업무 매뉴얼들을 쭉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언젠가 여러분들 우리 전체 현장이 하나의 보험입니다. 보험처럼 사고 나는 것도 보험처럼 사고 나요. 뭐 정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현장 중에 한 군데씩 예를 들어서 정전 난다고 보면 돼요. 내가 그 10만 명의 하나의 현장이 되는 거야. 따지면 뭐 천 현장 중에 하나가 막 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문제가 정전에 문제가 생기면 10만 명당 하나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해당 안 되는 현장일 수도 있잖아. 그다음 뭐 어떤 터진다. 우리가 그 소방 같은 경우에 앵글밸브 우리가 40mm 소화전 있잖아요. 앵글밸브가 얼어서 앵글밸브 용접 잘 된 것 같죠? 그게 터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탱크에 있는 물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왔었어요. 난리가 건물 전체가 침수됐어요. 건물 전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거면 제가 그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빌딩에서 그렇게 터졌을 사고가 난 거는 몇만 명당 한 개입니까? 30만 빌딩당 한 개, 한 50만 빌딩당 한 개, 50만 빌딩당 한 개 터질 확률이면 이게 무슨 확률이냐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에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 로또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로또가 처음에는 800만 분의 1을 했는데 800만, 지금은 한 200만, 100만 정도, 100만 명이 하나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로또가. 그러니까 크게 사고 터질 확률, 사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 불나고 화재 날 확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점검을 안 하면 다 문제되고 이럴 것 같지만 어떤 확률로 봤을 땐 내 현장에서 그렇게 사고 날 확률로 보면 나는 거 있지. 나는 건 뭐 근데 종류가 틀리지. 우리가 사고 나고 막 하는 거지. 현장에서 어떤 것이 차단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뭐 몇만 명당 아니고 100개 현장당 하나씩 보면 돼요. 이렇게 소소한 거 터지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거지. 유지관리. 어떤 문제 있어서 발견돼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터지면 교체하고 수리하고 응급조치하고 이건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현장이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평온한 현장도 있어요. 평온한 현장도 있고. 아이고 그거는 없는데 뭔 너무 쓸데없는 일이 많아. 쓸데없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합니까? 맨날 그 쓸데없는 전기쟁이가 매일 조경에 잡초 잡고 제초제 뿌리고 그거 지금 신경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이제 전기, 기계, 건축 뭐 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배운 기술, 배운 지식을 써먹을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장에서 자기가 그 지식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더가 나오는 부분을 처리해 주는 거. 현장마다 오더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나는 가면 나는 이거 하러 안 왔습니다. 나는 전기, 나는 보일러, 나는 소방. 없어 일이. 뭐 수신반 그 소방 내가 안전관리자로 왔어. 그러면 맨날 그 소방 수신반에 앉아가지고 수신반 하루 종일 쳐다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방벨 울렸어. 이놈의 현장 가보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소방벨 울려가지고 수신기를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구경영 잡아야 되는 거야. 사흘이 멀다고 울려대니까 현장이 뭐가 나쁜 게 아니고 뭐 습하고 뭐하고 한데 감지기들이 막 그냥 그런 조건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사흘이 멀다고 찾지 못하고 찾을 때 가보면 도저히 찾지 못할 곳에 막 EPS실, MPS실 뭐 이런 아니면 뭐 어디 뭐 주차장 어디 그 지하 주차장 저 꼭대기에 막 감지기가 달려 있어. 그런데 보니까 도저히 뭐 지금 올라갈 엄두도 못 내는 곳도 있어요. 공사할 때 달아놓아 버리니까 교체도 점검도 못하는 곳이 있어. 그런 데서 삑삑 울려요. 딱 접속돼서. 그러면 그걸 해결 날 때까지 수신반을 꺼놓든가
아니면 그쪽 선로만 빼버리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현장 하면서 지금 얘기해 보니까 뭐 현장에 지금 다 계시잖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자기의 맞는 업무는 많이 하면 좋지만 공부할 때 기사 시험 볼 때는 기사 시험에 국한돼서 그 부분만 계속 빨리 자격증 따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 공부는 자격증에 딱 집어넣고 현장 오시면 그거는 모두 클리어하고 다시 현장에 맞게 또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알려고 해봐야 알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럼 머리 아파서 일 못하대. 머리 아파서 일을 못해.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하시고, 일은 즐기면서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발생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영상 찍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발생되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면 깝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현장에 지금 막 투입하고 싶은데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일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잘 모르면 제가 그냥 시설관리 부분에서 그냥 일상생활 부분들을 많이 지금 그대로 일하는 그대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몇 마디만 하면 몇 마디 못했어요. 못했는데 금방이 4, 50분이 가버리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뭐 그냥 카메라를 켜서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막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떡강 세사라. 나는 쌍칼. 나는 수색대 고정간첩 해병. 나는 왕처다.